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고 작가님을 만나면은 방송 전에 저 이제 인생 공부 페이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또 어떤 좋은 일을 해볼까 상의도 많이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배울 점이 또 많으니까 또 이렇게 경제 이런 것도 많이 여쭙고 배우는데 너무 오래 배웠어요. 오늘. 저희 방송을 거의 2시간 반, 3시간 녹음하는데 2시간을 배워갖고 지금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화이팅. 네. 원래 또 근데 힘 빠졌을 때 또 최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깨 힘 아주 빼고. 긍정왕.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글로벌 CEO의 마지막 질문. 그렇죠. 지난 편보다 이번 편이 더 좋아요. 이거 자기 성찰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갖고 진짜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랑 고 작가님은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와요. 고 작가님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메시지로 보내드렸어요. 오늘 뭐 할 건지. 네. 되게 랜덤하게 대답하는 거라서 되게 이게 자연스러운 내용들. 그다음에 반면 허점이 많이 헛점이 많고, 나오겠죠? 헛점이 많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방송. 저 이천독 천독하는 아저씨, 공학 박사 받은 아저씨도 허접하다. 그렇지. 우리 알고 보면 허접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저 여러분 존경하는 게 저희는 최종 면접 봤으면은 저도 왜냐면 박사라서 공채가 아니라 이제 특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바로 저는 임원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임원 면접을 보긴 봤지만 네. 여러분처럼 그렇게 엄청난 수십 대 경쟁을 뚫고 회사에 취업되는 거를 보면은 존경스럽고 저랑 고 작가님은 이거를 최종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 받았으면은 둘 다 탈락. 나는 실업자예요. 최종 면접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CEO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 이제 진짜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면접도 대비를 하고 또 여러분 중에 또 글로벌 인재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또 이분들 만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혜찬 작가님의 친구분은 글로벌 CEO를 만나서 실제로 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그 포스팅에서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예.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장희찬 작가님 친구분이 신발 덕후신데 뭐 세상은 좁다고 생각해서 뉴욕으로 가셨대요. 뉴욕 가면 뭐 여러분 세상 다 풀릴 것 같아? 아니죠. 식당에서 그래서 이제 서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유명한 이렇게 패션 잡지의 뭐 편집장인 분이신가 CEO신가 뭐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이 장희찬 작가님 친구분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되게 네. 용기 있게 가갖고 나 너한테 내가 신발 나 덕후인데 나 신발 콜렉션을 내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CEO가 되게 감동받아갖고 나중에 나한테 레주메 한번 보내라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그 긴장하지 않고 영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하셔갖고 너무 신발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생각해서 통역을 붙이셔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취재를 하고 계세요. 되게 유명한 잡지를 저는 또 패션 바보라 갖고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센스 있는 분은 다 아시는 잡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언제나 기회는 오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쟁취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으로 유명한 CEO죠. 리차드 브랜슨, 이제 버진 그룹, 그 뭐 버진 항공, 이제 버진 레코드 이런 건 다 망했지만 그 또라이 CEO로 유명하죠. 아마 괴짜 CEO.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예, 워낙 그 괴물 같으신 분. 이제 저 이분 사실 되게 존경하거든요. 너무 자유분방하게 사는 게 또 멋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철학도 되게 멋있고 그래서 이분의 질문은 이력서에 담아내지 못한 얘기가 있을 텐데요. 이제 최종 면접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레주메 이력서를 보거든요. 네.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없는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에는 이 탁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왜? 면접을 준비해 가잖아요. 이제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준비하냐가 이게 어떤 컨텐츠가 이렇게 준비된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스토리를 말해줄 수 있냐. 응?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좀 또 이제 이력서에는 맞지 않지만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스토리 몇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예.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그거를 스토리로서 그렇죠, 갖고 있는 그렇죠.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것도 언제나 말을 하면 할수록 스토리가 잘 구성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약간 허세도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아예 허세는 좀 필요해요. 얘기하다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어떤 구성이 이제 완벽하게 돼서 예.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임팩트 있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개드립에 제가 화신이잖아요. 이제 개드립 하나 보여드리면은 긍정적 개드립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력서에 담아내지 못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워낙 저는 스토리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력서에 담아내지 못한 미래를 얘기하고 싶다고. 왜냐면 미래는 이력서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멋있다. 그렇잖아요. 자 지금 진짜 지금 1초 전에 생각한 거예요. 왜 괜찮네. 여러분들 이런 애드립 치시라고. 어. 저는 이력서에는 나온 얘기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리차드 회장님과 인터뷰 결과에 상관없이 붙으면은 붙은 대로 열심히 살 것이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여도 저는 낙담하지 않고 담담하게 제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다시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떨어진지 붙은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력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센스 있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어도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당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과 좀 왜냐면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다 과거를 고민할 텐데 거기서 센스 있게 미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은 저는 강연도 많이 하고 워낙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렇게 못해 거의 다. 그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이제 이펙트가 또 있으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토리 구조로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때 딱 왔을 때 딱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평소 때 친구들 만날 때 네.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맞아요. 각색해서 가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얘기. 자기 얘기를 좀 잘 각색해서 좀 스토리가 있게끔 좀 왁구를 맞춰가지고 네. 거기 약간의 반전이나 네. 좀 색다름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네. 그것이 곧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몇 번 해보면 이 친구들이나 주변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 반응 중에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하면서 그 스토리 속에서 굳이 내가 뭔가로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스토리 자체로서 사람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예들을 이그젠플들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좀 준비된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회장님은 괴짜시죠? 이제 딱 이제 회장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뭐 담아내지 못한 얘기가 있는가? 자네? 그러면은 거기서 좀 이렇게 퍼즈 이렇게 좀 쉼을 갖고 가야 돼요. 거기서 바로 대답하면 기계 같잖아요. 알파고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못 담아낸 얘기라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괴짜니까 저도 괴짜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이제 제 얘기 실제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확률을 몸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생을 확률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확률에 대한 어떤 체득된 개념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끄덕끄덕이란 책에 실린 내용인데 자판기를 보시면은 반환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동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동전을 가끔 이렇게 실수로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 손을 넣어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걸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 5km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돌이켜져서 구글 맵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자판기가 가는 길에 엄청 많겠죠. 그래서 그 자판기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손을 넣어본 거예요. 계속 며칠 동안 손을 넣어본 거예요. 계속 3일째 됐나요? 저는 광명을 느꼈습니다. 넣는 순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동전이 거기 있구나. 네? 그래서 동전을 실제로 250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사람들이 실수로 동전을 놓고 갈 확률은 낮겠죠. 뭐 2%, 3%. 근데 2%, 3%라는 말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2%, 3%라는 거는 뭐냐? 100번 중에 2번은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어떤 얘기냐? 내가 100번 시도하면 2번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5km라는 왕복 10km라는 긴 구간을 몇 시간 동안 걸으면서 모든 자판기에 3일 동안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실제로
확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좋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해낼 때 낮은 확률이어도 끈질기게 도전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네. 나심 탈레브가 얘기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 우리가 보통 확률 분포를 보면 예. 꼬리 부분 있잖아요. 예. 예, 가운데는 이제 쭉 올라간 예. 이제 확률 높은 부분이 있고 예. 이제 확률 분포를 보면 양쪽 꼬리 부분이 되게 낮잖아요. 예.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못하거나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 꼬리에 일어난 일들이 되게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예.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예.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음. 그거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 위기 때도 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확률이 그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낮으니까 오겠냐. 근데 낮지만 확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받쳐지면 그런 일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나심 탈레브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밑바탕에는 그런 철학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행운은 그냥 단순 행운. 막 사람들이 행운에 속지 말라니까 뽀록에 속지 말라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해석하죠. 예. 말씀 잘 하셨던 예. 게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예. 이게 낮은 확률이지만 예. 내가 그렇게 시도한다면 예. 그 낮은 확률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몸으로 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또 그 많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그 많은 그 시도 횟수를 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충분히 내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이건 잘 안 일어나겠지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체득을 하고 느낌을 알고 시도했던 자체가 또 그거를 어떤 인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교훈으로 삼았던 자체가 되게 임팩트하게 다가오네요. 예. 또 이런 이렇게 뽀록스러운 얘기에 이런 또 고급진 코멘트 예. 알려주니까 제가 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나름 준 전문가니까 저는 스토리텔러니까 네. 강연을 많이 하고 저는 어떤 얘기로 여러분을 동기부여 시킬까 그다음에 그 동기를 어떻게 유지시킬까 항상 고민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와도 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저랑 비슷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토리라는 프레임으로 준비를 안 하면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결국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들을 네. 실제로 몸으로 해봐야 그게 스토리를 형성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진짜 우연치 않게 한 번 정도는 네. 열어봤더니 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있을까 네.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중에 몇 명이 네. 며칠 또 3일 동안 네. 그 자판기에 동전 반환구를 손을 넣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실제로 넣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네.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느타가 손톱 꺾여서 부러질 뻔한 적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내가 예. 이건 리마커블이거든요. 예. 그 보랏빛소 얘기했던 것처럼 예. 한번 들으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할 만한 그 리마커블인데 그렇죠. 리마커블한 스토리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예. 요소가 있거든요. 결국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실제로 시도해 봤을 때 네. 그게 진짜 나의 스토리가 되면서 면접 때뿐만 아니라 이 면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경험으로 삼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우리 신영준 키즈들이 많아요, 사실. 제 후배들을 비롯해서. 또 이 얘기 들으면 다 따라하거든요, 애들. 그래서 다 전문용어로 피똥 한 번씩 싸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는 인생에서 고 작가님 말하는 리마커블한 스토리가 있냐. 그래서 제 아는 애가 그 수원부터 인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되게 싸구려를 탔어요. 안장이 없는 거. 그래서 항문 파열될 뻔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전거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걔 결국에 리마커블한 스토리에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 자기 이제 인천 살았는데 자기 옛날 인천 살아서 초등학교를 가보고 싶은데 이왕 자전거를 타고 가자. 길도 몰라갖고 덤프 트럭이 치여 죽을 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전거 전문적으로 타는 애가 아니어갖고 네. 요즘처럼 아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2002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걔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반팔 입고 갔다가 목 뒤가 다 타고 완전 화상 입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네. 버리고 오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인생에 평생 가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도 돌아보게 되고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얘는 이런 도전을 해봤구나. 끝까지 가봤구나. 그런 것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이런 스토리를 하나씩 이게 아니라 한 3개씩은 비단
이게 이 면접뿐만 아니라 워낙 이런 걸 할 때가 많으니까 내고에서도 이게 좋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거든요. 네고시에이션에서 이게 협상에서도 이게 총알 같은 건 3개씩은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로. 그 다음에 없으면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만들려면은 행동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또 교훈이네. 이 아씨 대단하네요. 리처드 브레나 씨. 그러니까 나한테 또 인생을 가르쳐 주셨네요. 두 번째는 랜디 가라티의 쉑쉑버거라고 되게 유명한 햄버거예요. 이게 미국에서요. 전 잘 몰라요. 이게 되게 이게 덕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인데 쉑쉑버거가 거기 사장님이에요. 또 멋진 질문입니다. 1년 뒤 지나간 한 해 당신에게 얼마나 멋진 시간이었는지 함께 축하하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1년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1년을 돌아보밀 때 우리가 이뤄낸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지금 기점 1년 동안 이뤄낸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면접의 질문인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네. 얼마나 능동적으로 살았냐를 보는 거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냥 월급만 받았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면접만 준비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네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 작가님 이렇게 지금 1년 지금 기점으로 돌아봤을 때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축하할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지난 1년은 뭐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몇 개 대보시죠. 일단은 뭐 그 우리 신 박사님 만나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좀 고 작가님 같은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예. 제 인생이 제가 나름 쫙 35년 살았는데 저도 39년 거의 뭐 제 인생의 최대 임팩트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뭐 이렇게 뭐 순위를 매긴 건 무의미하고 내가 이런 고 작가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벌써 우리가 그 인생 공부 페이지로만 상담해준 애가 수백 명이 넘거든요. 수백 명이. 네. 우리가 수백 명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었고 저희 인생 공부 이제 거의 최대 인기 방송은 10,000명 정도 돼요. 청취자가 10,000명이 우리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다음에 힘된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는 뭐 몇백 개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대기업 때려쳐서 솔직히 금전적으로는 꽤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아직도 그렇게 옛날에 비해 윤택하진 못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구나. 내가 나중에 우리 딸한테 엄청 떳떳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딸이 아빠는 날 위해 뭘 했어 그러면 널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들었어. 아빠는 널 위해서 월급을 받은 게 아니라 너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희망의 씨앗을 20년 전에 심었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좀 자신 있거든요. 눈 진짜 깜짝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도 이 얘기 질문한 것처럼 들어보면 1년 전에 1년 동안에 신 박사 만나서 인생 공부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자신에게 축하할 일이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그 집필한 거죠. 그렇죠. 좋은 책을 쓰신 거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게 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독서법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자칫하면 안 쓸 수도 있었던 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도전하게 됐고 하게 되면서 뭐 책 판매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됐고 많이 배웠던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정말 축하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둘째 겸이 이제 응아 기저귀 제가 이제 못 가는데 못 갈았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저를 제가 페이스북에 원래 포장하려는 건 아닌데 저를 오랫동안 봐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가정적인 남자 되게 엄청 가정적인 것 같다. 아닌데 마초인데 저는 이제 마초까지는 아니어도 왜냐면 근데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니까 마초는 아닌데 그렇다고 전 못하는 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와이프가 워낙 손재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보다 망치질도 잘해요. 그리고 다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첫째는 응아 기저귀를 못 갈았어요. 근데 둘째는 제가 갈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갈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아빠로서 그래도 응아 기저귀 한번 갈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배웠어요. 내가 왜 못한다고 했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성장형 사고방식. 저가 그냥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저가 엄청 잘하고 있어요. 엄청 제가 소름 돋는 게 제가 애기 응아 기저귀를 못 갑니다. 전 첫째를 아예 못 갈았어요. 좀 못 갈아요. 우리 와이프 없으면은
엄마라도 부르고 싶어요. 저는 못 그렇죠. 갈아요. 못 자, 갈아요. 그 고정형 사고 방식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게다가 손재주가 없어서 그 핵핸드라고 영어로 예, 핵핸드라 그러나요? 핵핸드라고 하죠. 예. 뭐든지 어렸을 때부터 만지면 잘 부서졌어요. 예. 그 조립을 잘 못했어요. 노력도 예. 많이 했지만. 저도 똑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툴죠. 클럼지. 솜씨 없다. 게다가 그래. 이제 비유도 약한 편이어가지고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도저히 어떻게 아이의 응화 기질을 갈 수 있을까? 전 기저귀도 잘 못 채웁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게 언제나 시도를 하고 음. 몇 번은 힘들겠지만 예. 반복을 하게 되면 예. 마스터급은 아니어도 웬만큼 수준 고수급은 다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100회 정도 넘어가니까 오. 지금 100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하니까 이제는 뭐 거의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아. 그리고 게다가 이제 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예. 경험에 의해서 당황하지 않고 예. 이런 경우 몇 번 했고 이런 대처가 베스트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예. 이게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 갈면은 애가 말도 못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게다가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좀만 이상해도 울면서 반응을 해줬는데 예. 둘째는 좀 둔감해요. 다행이네. 뭔가 이상해도 반응을 안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 그게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 예. 아빠가 이상하게 했는데 애가 반응을 안 하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예. 거죠. 근데 모니터링을 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이제 저를 예. 믿는 거죠. 그래서 1년 돌아봤을 때 제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해서 첫째 때 안 했던 것을 예. 지금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축하할 일이긴 한데 왜 아니냐고 그게 완벽하게 축하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응아 기저귀 가는 거는 한 번 더 안 갈 수 있지만 한 번만 가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첫째는 한 번도 안 갈았거든요. 쭉 음. 한 번 딱 가니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좀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애기 기저귀 채워서 옷 다 입히려면은 온몸에 땀이 나요. 그 뭔지 엄청 알지? 엄청 무슨 번데기 같이 계속 뒹굴뒹굴 거려갖고 그게 애가. 이제 손재주가 좀 좋으면 우리 와이프는 하는데 정말 잘해요. 저는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전 옆에 있어도 안 해요. 그래서. 예. 근데 반복하면 예. 어느 정도는 다 한다는 거. 예.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직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1년이라는 굳이 이런 타임 리밋을 두지 말고 2년, 3년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뤘나, 나에게 떳떳한 성취, 스스로에게 떳떳한 성취는 무엇인가? 그런 게 여러분 꼭 금메달 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기를 한 번도 빼지 않고 썼다. 대단하다.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미디어를 저는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찍어주는 좋아요, 댓글, 공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고 작가님이랑도 사전 미팅을 하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뭐 저희가 이제 10,000 공유 넘은 것도 있고 그 고 작가님이 이제 추천해준 게시물은 3.5만 공유까지 갔으니까 그게 솔직히 대단한 기록인데 그게 도달로 350만 도달이 넘었으니까 참 대단한 숫자인데 네.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가 창립 이래 한 번도 쉬지 않고 포스팅을 했다. 그렇죠. 그거에 전 큰 의미를 두거든요. 엄청난 성취라고 생각해요. 꾸준함. 왜냐면 꾸준함이 있으면 결국에는 폭발할 가능성이 언젠가 있거든요. 왜 화려함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꾸준하면은 중간중간에 화려할 찬스가 있지만 화려함은 또 화려함에 도취되면은 그게 또 진짜 설탕 맛본 사람이 싱거운 거 못 먹는 거 짠 거 막 이렇게 소금 맛본 사람이 싱거운 거 못 먹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함에 한번 도취되면 오히려 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 꾸준함을 큰 성취로 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꾸준함이 있었나? 예를 들어 내가 계단으로 마음먹고 오르기로 했으면은 1년 동안 쉬지 않고 계단으로 계속 고층을 올라갔나? 예를 들어 삼성 다닐 때 저희 사무실이 6층인데 실제 높이로는 13층 정도 돼요. 네. 전 13층을 항상 걸어 올려다 내려 다녔거든요. 그런 거에 되게 뿌듯했어요. 근데 아침에 그 갈등이 있어요. 항상 저희가 이제 7시 40분쯤에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제가 진짜 욕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씨발 이걸 내가 진짜 그 정도로 갈등이 있어. 씨발 계단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씨발 계속 씨발 제가 욕을 해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갈등이 심했는데 네. 고 작가님처럼 한 계단 올라가면 이미 늦었어요. 올라가야 돼 그 계단으로. 네?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계단으로 올라다니면서 건강을 엄청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따라다 계단 올라오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엄청나게 셀레브레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하해야 될 일이고. 굳이 무슨 금메달 따고 뭐 노벨 평화상 딴 것만 수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부커상 탄 게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기를 매일같이 쓰고 아니면 내가
서평에 한번 도전해봤나. 지금 이제 이게 업로드되는 게 고약간 우리 목요일 날 올라가나 금요일 날 올라가나 이 방송이. 이건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올라가죠. 네. 그럼 우리가 어제 제가 저녁 뉴스가 카드 뉴스 서평 그 독자 투고였어요. 그분 제 박정원님 제가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하냐면은 자기가 책 읽고 나서 그렇게 요약을 해보고 정리를 해서 대중들과 자기가 얻은 지식을 나눈다는 그 진짜 그 따뜻한 마음. 네. 그 다음에 능동적 태도. 그 저는 그 셀레브레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도달이 한 3만 되거든요. 3만 명이 이제 박정원님 때문에 지식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 예? 3만 명이면 지방 소도시에 있는 전체 인구가 다 본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게 익산 같은 데가 10만이 좀 안 될 거예요. 속초도 10만이 조금 안 되고 그거보다 작은 예를 들어 삼척 이 정도만 2, 3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다 본 거예요. 그 인구가.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저희가 아파트 동이 10개 단지 있으면 10개 단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한 다시 뜯어 고친다 2-3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그런 거는 제가 바빠도 꼭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전해 보시고. 예? 얼마나 뿌듯한 일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CEO에 대해 질문이 좀 자기 성찰적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이라도 한번 계획해서 실천하는 그렇죠.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지? 누군지 모르는데 예. 그 옛날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친구가 세계 여행을 하는데 예. 다른 외국인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춤을 추는 거예요. 예. 그거를 모아서 대박 났잖아요, 그거. 음악 딱 까니까 네.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하려면 계획을 미리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계획을 하면 이게 한번 여행 갈 때 네. 요즘에는 은근히 유럽 여행도 많이 하시잖아요. 할 때 그런 걸 한번 임팩트 있게 그렇죠. 계획해서 하게 된다면 갔다 왔을 때 남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예. 되는 것이니까. 예. 고 작가님 또 얘기 듣고 명언이 떠오르는데 계획과 꾸준함이 만나면 특별함이 된다. 이거 제가 한 명언입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또 요즘 명언 그 중독에 걸려서 명언 제조에 중독에 걸려서 여러분 계획과 꾸준함이 만나면 특별함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브래드 제퍼슨이라고 CEO 오브 애니모터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데요. 좀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은 뭐세요? 아침에 뭐 지필 그냥 뭐 워낙 많으시죠? 뭐 지금은 뭐 그 가족이죠. 가족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저는 이제 지금 지필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 삼식이 그러거든요. 하루에 밥 3끼를 집에서 먹으니까 이제 지필 모드 들어가면 웬만한 외부 일정 다 끊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애들을 자주 보거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를 너무 자주 봐가지고 보통 이제 애착이 엄마한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거의 동시에 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자주 보니까 아빠를 자주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들 보면서 그냥 이쁘고 가끔은 내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 운명이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와이프랑 뭐 만났을 때도 운명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내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을 보면 얘는 내가 얘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럼 얘를 만나려면은 데스티니 진짜. 유전자상 우리 지금 제 와이프를 만나야 되잖아요. 유니크하죠, 유니크. 그러니까 딱 운명이라는 단어 처음 떠올랐어요 그때. 근데 이제 우리 애들 생각하면 당연히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 봐서 그런가 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는 예리하신데요. 왜냐면 20대 때 제가 딱 보자마자 20대 때 와우 하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빨리 눈 뜨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와우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일어나게 해주는 건 와우였어요. 와우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이거든요. 전부 다 그때 잠도 별로 안 잤어요. 근데 아침에 빨리 눈 뜨고 싶은 게 빨리 와서
빨리 애들과 레이드 가고 투기장 점수 올리고 저랑 어떻게 그렇게 어, 똑같으세요? 진짜. 내가 섭 1등을 빨리 유지해야지 이런 네. 생각으로 그때는 완전히 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디에 중독 상태에 그러니까 있는가. 포지티브 중독은 되게 건설적인 결과가 그렇죠. 나오는 거고 네. 이제 네거티브한 중독은 그렇죠. 이제 삶을 피폐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 똑같아요. 쟤네 스타에 빠졌을 때 그 스타 제목이 있잖아요.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설적인 청년이었어요. 일찍 일어나면 1대1 모닝스타 한 판 이걸 했어요. 뭔지 아시죠? 그렇죠? 사람들 잽싸게 들어와요. 되게 모닝스타 한 판이라 그러면 저같이 또 건설적인 친구들이 그렇지. 있거든요. 예, 모닝스타. 예, 보통 다 그런 밤새 제목 많이 친구들인데 하지. 예, 모닝스타 한 판 해갖고 그다음에 저는 또 특별한 게 제가 20대 때 주식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침이 기다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말이 싫었어요. 주식 장이 안 열려갖고. 그렇죠. 예. 제가 또 별의별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도 많이 뭐 벌어보고 날려도 봤지만 저는 뭐 언제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식 투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거 한 적 없고요. 주식 투기 어떻게든 내가 돈을 뽀록으로 벌겠다? 돈을 벌겠다 진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요령으로 살다가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죠. 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사실 동기부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부지런한 애들이 아닌데 저랑 다 같이 주식에 빠졌어갖고 다 월요일을 너무 기다렸어요. 장이 열려야 되는데 장이 열렸는데 거의 주식 좀 친구를 잘 사겨라. 예,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제 거의 그때 가깝게 친구들 다 게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저는 요즘에 이제 저는 보통 5시 반에 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벌써 2달 전이랑 다른 게 5시 반만 돼도 이제 동이 터요. 푸르스름해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면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뭐 빨리 일어날 땐 9시, 늦게 일어나면 좀 11시 뭐 4시간에서 6시간 자는데 네. 저는 이 단어장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단어장 수준이 세계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세상에 빨리 보여주고 싶다. 그냥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 나중에 이제 뭐 나오면 여러 가지 네. 스토리도 말씀드리고 뭐 하겠지만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살면서 저는 사람들한테 좀 그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단어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어 전문가가 아닌데 내 진짜 손톱이 빠져. 제 키보드 자판 보면은 키보드 자판 이 글자들이 다 지워졌어. 하도 키보드를 많이 쳐갖고 지금 양쪽 손목도 다 나갔고 디스크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걸리고 진짜 살면서 내가 목숨 걸고 뭐 하나 해봤다는 게 박사과정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그런 박사과정에서 배운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제가 2014년 5월 4월 포스팅에 실제로 있어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내가 박사과정 때 배운 분석 능력과 삼성에서 배운 리스크 매니지먼트 스킬로 세상을 이롭게 할 컨텐츠를 찾았다. 나는 2년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게 단어장 발견했을 때 순간 2년 전에. 왜 전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잠깐 3,000%로 빠지면은 여러분 그런 거 좀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빅데이터가 나와서 뭐 세상이 뭐가 나와서 그 살아남는 법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사기랑 똑같아요. 필름 회사 여러분이 공장이었는데 직원이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필름 회사로서 직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디지털 회사로 옮기는 것밖에 없고 아무 방법도 없어요. 그냥 그런 직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거기다 대고 사기꾼들이 나타나요. 여전히 필름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근데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최고 전문가가 돼요. 왜냐면 아직도 필름 카메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런 사기 강연으로 여러분을 혹하게 해서 막 여러분 진짜 골수를 빼먹으려는 나쁜 종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또 신 박사님 중심으로 요주의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애들을 아주 그냥 20대를 위하는 척하면서 20대들한테 착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왜? 저는 진짜 고 작가님을 존경하는 게 고 작가님 내년에 진짜 40이시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부탁 좀 하면 안 되냐? 왜요? 그 단어장에서 단어 리스트 좀 나 좀 주면 안 돼? 왜요? 난 좀 미리 먼저 외우고 싶어서 나 영어 잘하고 싶어. 나 영어가 좀 스트레스 받아서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뭐 고 작가님 영어 못한다고 지금 뭐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 자기 학습하겠다는 태도가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왜 고 작가님이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스타트업도 해보시고 뭐 스타트업도 2개나 해보시고 그 언론사에다 일해보시고 많아주신 게 없는데 은근히 다 걸쳐 있는 게 영어를 잘하면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뭐 경우의 수가 잽도 안 되게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반복 드리지만
결국 영어를 안다는 건 정보를 예. 정보 접근성이 100배, 만배, 뭐 만배, 만배. 안드로로 간다는 예. 게 그거를 딱 알면 그냥 국내에선 경쟁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그냥. 저는 그래서 제가 단어장을 쓴 이유가 제가 싱가포르에서 4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진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거는 그런 어떤 얄팍한 수로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5천만이기 때문에 국민 수준이 한꺼번에 수직 상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5천만이 진짜 영어로 읽는 거예요. 5천만이 영어 뉴스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럼 언론사가 뻘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소리했다가 외신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주 헛소리했다가 제가 충격 먹고 제가 진짜 옛날에 놀란 게 김연아가 우승을 2번 그러니까 그 밴쿠버에서 우승한 건 진짜 안드로로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 진짜 그게 피겨 역사상 절대 깨질 수 없는 점수로 이제 그 뭐 기네스북 수준으로 진짜 기록을 세워 우승을 했는데 그거를 가장 완벽하게 평한 뉴스는 뉴욕 타임즈였어요. 뭐 기사량, 그 형용사 묘사하는 형용사, 평가 코멘트 우리나라 김연아가 우리나라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즈보다 왜냐면 외국에서 피겨가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자 피겨는 진짜 거의 뭐 꽃 중에 꽃이더라 최고의 스포츠더라고요. 북미는 북미에서는 뭐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스포츠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동계에선 지존. 예. 그러니까 하계 올림픽을 비교하면은 100m 달리기. 그렇죠. 100m 달리기죠. 우사인 볼트급이죠. 그렇죠. 임팩트로 따지면 정확히 100m 달리기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김연아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김연아 우리나라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저는 그때 형용사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못 알아는 형용사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영어를 다 배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내가 그다음에 저는 이걸 또 팟캐스트로 다 예문을 녹음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무료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거고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우리 와이프가 거의 충격 먹을 정도로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메시지 창 보면 다 새벽이죠. 그렇죠? 이 인간 잠 안 자나? 잠을 안 자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가 얼리버드들이랑 아침에 많이 만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끔 물어봐요. 깨어 있는 거 안 주무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안 주무신 거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아침 갑자기 9시 보면 안 주무셨어요? 자꾸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고영성 작가님이 옛날 말씀하셨죠. 워크 스마트하게 하려고 해요. 저는 오후에 꼭 자요. 1시간. 안 그러면 그렇게 못 버텨요. 그렇죠. 막 사람들 막 제가 초인인 줄 아는데 죽어요. 그러다가 그럼요. 체력도 안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30분 1시간 꼭 자거든요. 사실 이런 건 있죠. 중요한 타이밍일 때 또 예. 임팩트 있게 몰아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지필 끝나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저도 그렇고 바이오 리듬이 너무 많이 깨졌고 빨리 끝났으면 저는 운동도 많이 할 거고 다시 달리기도 네. 할 거고 다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삼천포에서 다시 회귀해서 이 당신의 아침에 눈을 뜨게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월급쟁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독서도 있을 거고 아까 고작가지만 최대한 뭐 오락이라도 내가 오락 챔피언이 되겠다. 가끔 저한테 그 상담 메시지 보낸 친구 2명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게임 해설가가 되고 싶다고. 그럼 좀 제가 그랬어요. 게임뿐만 아니라 독서도 열심히 하라고. 날카로운 비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적절한 묘사를 하려면은 적절한 어휘가 받쳐줘야 되는데 게임만 하면 그게 잘 될 수가 없다고. 당연하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잘 아니까. 예, 또 전문가시니까. 지금 국내 최고 인기 많은 게임이 롤이잖아요. 예. 그 롤 해설가 중에 지금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오지엔 이제 2명의 해설가인데 예. 보시면은 게임 해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클템 해설 같은 경우는 그 이현우 해설인데 원래 그 선수 출신이거든요. 예. 프로 선수 출신이에요. 얼마나 게임만 했겠습니까? 근데 아는 게 많아요. 나 나름대로 그 대화하는 가운데 풍부한 지식에서 나오는 다양한 드립들, 특히 뭐 삼국지 이런 거 나오면 이 상황을 삼국지에 연결시켜가지고 저는 안 들었는데도 좋아요 벌써. 막 드립을 치는 거예요. 쏙쏙쏙 들어오죠. 이렇게 같은 해설을 할지라도 항상 창의성은 연결입니다. 전혀 쌍뚱맞은 것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표현을 해줄 때 딱 그 임팩트 딱 오는 거죠. 이런 쇼킹함 딱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려면은 많이 독서도 하고 아는 것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분명히 해설가를 준비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지만 저는 또 우리 신 박사님 그 말하기 준비할 때 막 대사
영화 대사 그렇죠. 엄청 뭐 반복 따라했다 예. 했잖아요. 동일하게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연습해야 예. 되고 최소한 아프리카 방송 열어서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하면서 게임하면서 대화를 계속 할 줄 알아야 예. 되거든요. BJ로 가서 게임 BJ. 예. 본인 직접 이렇게 BJ를 해보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엄청난 트레이닝이 돼요. 그리고 거기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호응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만약에 BJ 해가지고 티어는 낮지만 이 친구 말도 잘하고 게임도 재밌게 하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모였다. 그러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 방송국부터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밟아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예. 제가 고 작가님 때문에 제가 최근에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예.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 비법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 장점은 뭐냐면은 저는 제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되게 횡설수설을 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횡설수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해 주냐?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왜 10,000명이나 듣냐? 보통 사람들이 했으면 이 인간 뭐야 말을 뭐 어버버 이렇게 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영화 대사를 따라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박신양 것도 연구를 하고 유승범 것도 연구를 하고 최근에 뭐 오달수 것도 연구를 하고 하여튼 좀 연기 좀 한다는 애들 건 다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외국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네. 제가 근데 운이 좋게 흑인들이랑 살게 됐는데 말의 그 리듬이라는 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싱가포르 가면서 인도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걔는 또 말의 악센트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높낮이 그 인터네이션이 진짜 있구나. 제가 그래서 횡설수설을 하지만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름 좀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안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중요한 단어를 얘기할 때 거기다 엄청나게 액센트를 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는 빠졌다고 그 말 못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애라는 조사를 써야 될 타이밍에 르를 썼다고 말 못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 약간 중국 사람처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성조를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의 높낮이가 엄청 이렇게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그 말을 이렇게 지금도 일부러 쉬었다가 끊었다가 쉬었다가 끊었다 이건 제가 엄청 오래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구나. 근데 저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저는 되게 오랫동안 어떤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연습한 것도 있지만 흑인이랑도 살아보고 인도 사람들이랑도 살아보고 그 언어라는 걸 나름 좀 공부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저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중요한 게 예. 모티베이션이 확실히 있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게임 해설 같은 경우는 되고 싶으니까 예. 말씀했던 것처럼 특별히 자기는 뭐 앞에 나가서 말하고 이런 예. 거 관심 없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예. 만약 그런 능력을 원하신다면 예. 그 준하게 노력을 또 그렇죠. 하셔야 예. 그걸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고 작가님이랑 저랑 결론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말을 잘하려면은. 근데 말씀 잘하신 게 그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한 다음에 예. 글로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엄청 횡설수설했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렸어요. 예. 근데 인터뷰를 따려고 녹음한 걸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근데 앞뒤 안 맞아도 그때 당시에 교감을 하고 예. 제스처를 듣고 같은 거 리듬을 듣고 예. 이런 뭐 과정 가운데 속에서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녹음해서 글로 옮기면 이게 글은 또 논리가 안 맞으면 안 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걸 할 때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생긴 것부터 예. 어떻게 생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횡설수설 해도 여러분들은 저랑 이미 뭐 페이지로도 많이 만나고 네. 그다음에 포스팅으로도 많이 만나고 강연에 왔던 친구들도 있고 옆집 형이 얘기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각 잡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럼 너무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저 아는 형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매력은 약간 도울 김용욱스럽지. 이상한 앵앵 소리를 많이 하지 그러면서 근데 그냥 저는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더 다듬으려고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메시지를 2개나 봤어요. 박사님처럼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저처럼 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개인의 특색이 있는 거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되게 조금 말하는데 매력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지금 예. 팟캐스트니까 팟캐스트 위에 상위에 쭉 보면은 음. 각자만의 매력이 다 그렇죠. 있어요. 특별히 다 똑같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 얘기하지만 인기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얘기하면서도 인기 있는 사람이 있고. 예. 저는 고 작가님의 매력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 작가님의 말의 매력은 고 작가님 이렇게 점강법이에요. 뭘 설명하기 시작하시면은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잘하시는 게 딱 나오면은 힘이 점점 실려요. 그러면서 그게 저는 뭔가 주장을 할 때는 제일 치사한 게 그거예요. 그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고 주장하는 거 제일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니터를 해봤을 때 네.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 자신감 얻는 순간에 발음이 안 좋아지더라고. 흥부를 하기. 그거는 뭐 고치시면 되는 건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인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완벽해질 수는 없어도 완벽에 음.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다 매력이 다른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 생각보다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관리직으로 올라가거나 여러분이 오너가 되거나 대표가 됐을 때 여러분 대화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스피치에 약해요. 맞습니다. 예, 스피치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옛날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발표갑이 되는 법 이런 제가 포스팅이 대박 난 게 있는데 이 대중 연설이라는 거는 절대 단기간에 완성이 안 돼요. 이게 대중 연설이라고 해서 수천 명까지 아니어도 제가 또 꿀팁 하나 드리면은 제가 그냥 평범한 공돌이잖아요. 저는 뭐 경영대 출신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하는 직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말을 잘하는 게 항상 옛날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사회를 맨날 내가 봐줄까 그랬어요. 그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제가 결혼식 사회만 가서 9번 봤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잘하니까 또 친구들이 저한테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들도. 그래서 저는 원래 결혼식 사회 10번 줄여 10번으로 그랜드 슬램으로 살고 죽어야겠다 그 꿈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멘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100번으로 바꿨어요. 나중에 이제 그랜드 슬램을 완성을 해서 가능하겠네. 기네스북 세우고 죽어야겠다. 왜? 줄의 사회 100번 본 사람은 100킬러 가입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인생에서 또 이런 레코드 하나 남기는 게 취미니까. 근데 제가 확실히 맨 처음에는 결혼식 사회를 볼 때 저도 막 떨렸어요. 애드립도 잘 안 터지고. 근데 이제는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라서 대본 없이도 가능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정도로 사회를 잘 봤냐면은 좀 되게 잘 사는 집 형을 사회를 해줬어요. 네. 코스닥 상장 기업에 이제 이런 좀 되게 부유한 집안이라서 그냥 좀 사회적 명망이 있으니까 그 주례 선생님을 어떤 한 대학교 총장님을 부르셨어요. 네. 되게 유명한 대학교 총장님이에요. 이름 될 말만한 대학이에요. 근데 제가 또 꿀릴 수 없잖아요. 그 총장님한테 제가 또 애드립을 더 많이 날렸어요. 그 사회 전에. 그 총장님이 딱 줄에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이 저 사회 보는 친구가 말을 너무 잘해서 제가 기가 죽어서 오늘 줄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용어로 개뿌듯해갖고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나름 그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장님이 오늘 사례 너무 내가 살면서 본 사례 중에 최고였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돈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적극성이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을 한다 할지라도 예. 그런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친구들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막상 결혼하려면 누구한테 부탁하지 그러거든요. 먼저 말하면 네가 해줄래?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기회라는 게 제가 왜냐면은 나름 제가 고 작가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대중 강연을 해서 500명을 모집한 거는 거의 민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기록이거든요. 그런 게 왜 됐냐? 계속 그 강의 명성이 쌓여서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일반 직장인이 이런 게 갑자기 퀀텀 점프에 나냐?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때 결혼식 사회를 7번 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길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어떤 작은 게 모이고 제가 말했죠. 계획이랑 꾸준하게 모이면 특별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킹 목사님, 예. 네, 루터 킹. 네,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난 꿈이 있습니다. 그거 예. 강연할 때 예. 그게 애드립이었잖아요. 예. 그 애드립이 나왔던 이유는 그 전에 한 300회 이상 이미 대중적으로 이렇게 설교랑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때문에 그런 순간에
그 군중 속에 한 명이 꿈 얘기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 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그 명언이 애드립이었군요. 애드립이었어요. 제가 대박이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목사님급 되면은 다 말을 잘하세요. 예.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전도사 시절을 거치거든요. 예.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 아 장난 아니에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죠. 아닌 사람 되게 많아요. 허접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런 횡설수설하고. 왜냐면 분명히 그 목회학 석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쉽지 않단 말이죠. 항상 아시잖아요. 실전과 네. 이론은 안 들어다. 근데 예. 이런 것들을 매주 한 번씩 하게 되고 늘죠 자연스럽게. 1년에는 52주잖아요. 예. 그럼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목사를 했을 때 예. 이미 설교한 게 100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입에 모터를 달게 되는 거죠. 예. 그만큼 그 실전 경험을 쌓였을 때 나오는 퍼포먼스라는 게 예.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이제 각자마다 이제 능력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더 이펙트 있게 하시는 예. 분이 아닌데 있지만 최소한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간다. 일정 수준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업무 외에 직업 외에 자기 전공 외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눈뜨게 하는 게 무엇인가. 뭐 자기 업이 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내 사랑하는 원동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캣콜이라는 뭐 과자회사 사장인가 봐요. 프레지던트 오브 시나본이라는 회사인데 제 또 우리가 미국 안 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과 정말 싫은 것. 이거 자기 성찰 한번 하고 넘어가실까요, 고 작가님 우리?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당연히 저랑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공학 박사 이런 거 아니고 에너지.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살면서 네. 몇천 번 들은 것 같아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 거냐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가슴속에 핵발전소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싫은 거는 저도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협함, 독단적인 거. 에너지의 부작용이죠. 저도 남 얘기 잘 안 듣고 내가 옳다고 믿는 거는 뭐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막 채팅 되게 오래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고 작가님을 만나서 또 행운인 것 중에 하나가 고 작가님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따온 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혼자 하고 이거 땄으니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할 거지만 이제는 고 작가님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거 좀 살펴봐 주세요. 이따가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뭐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고 작가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려고요. 그렇게 옛날보다 많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뭐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단점을. 그냥 단점도 여러분의 특색이에요. 네. 어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건 신밖에 없죠. 그거는. 근데 정말로 저는 그 편협함, 독단적인 거. 그래서 그 편협함은 좀 이제 편자 너무 세게 발음 안 할 정도로 편협함 요 정도로만 바꾸려 그러고 예? 독단적 요 정도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네. 살짝 그러면서 그 에너지는 안드로로 보내는 게 계속 목표고요. 맞아요. 제가 딱 신박사 하면 그 밑도 끝도 없는 네. 그 에너지. 근데 제가 그 에너지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진짜 제가 이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일하는 일이 많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이 지금 연락이 왔어요. 이건 지금 공개는 못 하는데 제가 옛날부터 이게 열받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좋은 일인데 세상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벌써 6개월 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드디어 됐어요. 여러분 이 결과를 TV에서 보실 겁니다. 고 작가님도 뭔지 몰라. 제가 끝나고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TV에서 제가 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 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TV에 나올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야, 이거 궁금한데. 네, 제가 만들어낸 건데 궁금하죠? 예? 6개월 후에 예. 공개입니까? 아니 6개월도 아니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은 제가 좋아요 좀 여러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 9,000명이 듣는데 좋아요가 만 5개밖에 없어요. 나 진짜 요번 방송 좋아요 20개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좀 눌러주. 좋아요 눌러주면 제 다음 방송 공개할게요 이거. 진짜 답답하. 다음 방송은 어차피 다음 녹음해서 다다음 주 방송에. 이거 네. 대박 뉴스. 여러분만 알면 꿀팁이잖아. 이거 되게 좋은 정보인데 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댓글 다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고. 맞아. 댓글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죄송한 게 그 내내 거리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다음에 고 작가님도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게 무안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네. 눈만 마주치고 이렇게 뻘쭘해서 네. 이거 봐 내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그 리액션을 보여주다 보니까 내내가 좀 성의 없게 들렸다는 분이 있는데 성이 엄청 저는 그 별명 신성이에요. 제 미들네임이 신성이 네. 영준성이 네. 신이에요 원래. 걔들 정말. 제 미들네임이 성이에요 성이. 예. 그래서 성이 빼면 제가 할 게 없어서 그 예. 오해시고요. 아니 저도 뭐 전혀 그렇게 못 느꼈는데 예, 예. 듣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왜냐면은 있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모니터 해보면 이 방송할 때는 또 계속 내내 하는 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좀. 근데 듣기는 안 좋더라고. 예, 저도 예, 내내를 예. 많이 하거든요. 고약님도 방금도 내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하려고 해도 예, 이게 습관이다 습관, 보니까 습관. 이게 좀- 일상 대화 예. 때는 되게 중요한데 예. 방송 때는 오히려 이제 방해되는 요소가 예.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우리끼리 대화하지만 이제 이거는 좀 단방향적인 대화니까 그렇죠. 조심해야죠. 예. 예. 뭔 얘기가 될까요? 자, 뭐 그렇게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의 독서는 따로 녹음해서 네. 올릴 겁니다. 예, 이렇게 예. 궁금하신 분 있더라고요. 저 오늘도 고 작가님한테 코칭 받았어요. 저는 네. 당장 애들이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좀 잘못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었고 이거는 뭐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그래서 우리 애는 이렇게 키워야겠다. 고 작가님 뭐 엄청 그래서 전문가세요. 아이들 독서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녹음해서 올릴 음. 테니까요. 여쭤본 분이 계시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에너지와 독단성 그게 이제 저희 장단점이 우리 고 작가님 그 자랑과 반성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일단은 털털함.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냥 네. 털털해요. 그냥 다. 저는 네. 인정. 왜냐면 고 작가님이 솔직히 독서량이 엄청 많고 데이터를 좋아하는데 제가 고 작가님을 다른 사람 빼고 엄지 손가락에 벌로 침 한 번 싸서 치켜주고 싶을 정도가 뭐냐면은 그럼 엄지 손가락 따봉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벌로 침 한 대 맞으면은. 야 그거 진짜 새롭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포스팅에 준비하는 거 고 작가님 오. 칭찬해 주려고 벌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손에다 내 손에 엄지가 작은 게 부끄러울 정도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맨날 스스로 얘기하시는 게 몇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신 게 지식의 저주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면 좀 공부 좀 하고 독서 좀 해놨다는 사람 다 지식의 저주가 아니라 지식의 지옥에 빠져서 계신 네. 분들 태반이거든요. 다 사후 해석 편향에 빠지셔서 내 그럴 줄 알았지 다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일단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저랑 그런 사람은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야 그럼 내가 일을 어떻게 해? 네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랬으면 고 작가님 내가 일 저질러 놓고 보면 잘 됐네 그러거든요 그냥.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좀 독서를 많이 하신 다독가나 좀 지식인들 중에 제가 좀 넘버원으로 인정하는 게 그 겸손함.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단점 반성은 뭐냐면 단점. 이게 조금 무심함? 무심하다는 게 이게 얼핏 보면은 되게 사람한테 잘 챙겨주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어떨 때 나타나냐면 내가 제가 하는 일에 좀 몰입하게 되면 주변을 잘 못 돌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되게 대외적으로 되게 사회성 높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지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조에 일어났거든요. 저는 잘 알아요. 때문에 지금 최고조라서 심지어 요즘 제가 답변을 잘 못 받고 있어요. 심지어 제 어머니가 연락 왔어요. 노력 전화 안 하냐. 전화 자주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신박사님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렸을 때 그걸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하나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심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에너지를 더 발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페이지 같은 거는 신경 쓸 게 엄청 저는 그게 잘 많죠. 안 돼요. 안 돼서 실제 제가 스타트업 했을 때도 제 큰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갑자기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막 벌어지면 멀티능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이제 신박사님이 되니까 저는 신박사님만 저희는 영역을 나눠요. 제 오늘도 고 작가님이랑 한 게, 왜냐면은 솔직히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작가 이렇게 컨텐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영업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고 작가님은 이제 GP를 6권이나 하는 작가라서 그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잘하니까 그건 내가 하겠다. 그 대신 대중을 위해서 더 깊은 콘텐츠, 더 좋은 콘텐츠, 더 쉬운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 왜? 제가 잘하는 저는 예를 들어 1번 타자면 1번 타자가 맞는 역할이 있는 거고 4번 타자가 자꾸 돌아하려고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4번 타자는 슬러거잖아요. 때려줘야죠. 깊은 콘텐츠로 때려주시고 내가 그 투수 약 올리는 거 이건 내가 다 나가서 주로 나 들어간다 제가 까짝까짝거리고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네. 우리 신 박사님은 그 1번 타자 겸 코치예요. 저는 저는 플레잉 코치예요. 플레이 코치예요. 예, 플레잉 예. 코치라서 느낌이 완전 플레이 코치. 예. 예. 그래서 고 작가님은 그 제가 볼 때 저희가 이제 컨텐츠 10개 수백 개 뿌려봐서 깊어갖고 터진 게 빵빵 터진 게 있거든. 100만 공이 넘는 게 저희가 이제 0점 맞추려고 노력 중인데 예, 그래서 제 단점을 얘기를 하면 예. 그래서 예, 의외로 가까운 친구들이 서운해하는구나. 서운해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의외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죠. 가족 잘 안 챙겼어. 대인 관계도 이제 이게 좀 후폭풍이 오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그런 약한 유대 관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게 실제로 비즈니스 할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은 제 어떤 기질상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스스로는 어느 정도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비즈니스 안 할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항상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A 집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두세 개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동시에 올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정신적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쉽지는 않죠. 특히 집필할 땐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왜냐면은 4번 타자가 그렇게 도루 잘하면 그 이상한 놈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이 특출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니 뭐 4번 타자 아니고.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좋은 팀을 꾸리는 게 중요한 게 저는 고 작가님을 올해 페이스북에서 알았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본격적 활동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고 작가님이나 일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기 뭐 이렇게 좀 과장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페라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키를 딱 눌렀는데 삑 하고 켜진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게 시동 걸리는 느낌이었어. 이게 되려나 일이 진짜. 저 페라리 타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좀 다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비유하면은 장님과 안진뱅이. 그렇죠. 예. 예, 뭐 누가 장님이든 상관없고 뭐 고 작가님 장님이면 내가 안진뱅이여갖고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탈출한 거죠. 네.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이 질문의 핵심 같아요. 예. 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예. 인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그렇죠. 저랑 네. 고 작가님은 다 받아들이거든요. 네. 못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 최근에 우리랑 좀 알고 지내는 이승환 수령이 포스팅에 저의 단점을 지적해 주세요. 그거 포스팅 올려서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같은 걸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익명으로 네. 그 구글 다큐멘터로 하면은 여러분 친구들 익명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저의 단점을 써주세요. 근데 또 나쁜 친구들 있으면 욕수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 안 좋을 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그러면서 내 단점을 고치면 좋고 장점은 더 강화시키면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니까 네. 그런 거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오늘 자아 성찰적인 질문이 너무 많아서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1부에 엄밀히 말하면 1부가 있었고 이게 2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망치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망치와 못은 합해서 1달러 10센트입니다. 형 망치와 못이 합쳐서 1달러 10센트예요. 못보다 망치가 1달러 비쌉니다. 못은 얼마인가요? 그럼 이게 다 대답이 1달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10센트인데 5센트거든요. 5센트. 네. 저도 맨 처음에 당연히 10센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네. 이런 미친 질문을 왜 하는 거야? 그랬는데 5센트더라고요. 이게 산술적인 건데 그 얼마나 빠르게 제가 볼 때 집 리크루터니까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제프
즈웰링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그냥 센스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그러세요? 예, 이거는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대충 때려 맞추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인간은 그게 기본적으로 탑재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심리학 실험에서 물어볼 때 이걸 물어봐요. 예. 그러면은 통계가 그 아이비리그 있는 애들도 많이 틀려요. 이거를 많이 틀리는데 안다고 믿는데 틀리는 거죠. 엄밀히 그렇죠. 말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안다고 믿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너무 쉬워요. 그냥 계산해 보는 예, 거예요. 천천히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냐면 우리가 휴리스틱 없이는 살 수는 없어요. 예. 이게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정보를 다 피곤하죠.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요. 예. 근데 중요한 일일 때는 측정해보고 써보고 디테일 알아보는 거죠. 급하게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직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진짜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봐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기 질문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고 작가님이 정확하게 맞추신 예. 것 같아요. 답을 빨리 맞춰서 정답을 맞춘 것보다 좀 늦게 하더라도 이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거기서 써봤으면은 써봤으면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 틀려도 써보는 순간 이 자식 통과했다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빨리 대답을 해도 이 질문을 아는 놈이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지만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바닥만 펴봐도 이게 통과. 그렇죠. 또 이런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한 분이 또 고급진 코멘트를 또 보여주시네요. 또. 예.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의 직관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혹은 고정관념이랄지 평소에 하고 상식에 의지하지 말고 실제로 한 걸음 떨어져서, 측정해보고 데이터를 봐보고 떨어져서 한번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되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경우가 되게 많기 당연히 때문에 10센트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왜? 최종 면접에 CEO를 만나서 최종 질문을 받은 거예요. 매우 중요한 순간인 거죠. 이때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답은 나오는 거죠. 좀 공학 박사인데 10센트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공학 박사든 뭐 안드로 안드로 공학 가시든 박사 할아버지든지 그렇죠. 이 질문을 모르고 순간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뇌의 결함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10센트가. 대부분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냥 이 산수니까 해보면 정확한 5센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아직도 좋은 질문이 6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자아성찰적인 질문들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면서 또 최종 면접도 준비하고 또 우리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오늘 되게 좋았어요 방송. 네. 너무 뿌듯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